그러면 너희들의 우리가 한번 문제 수업하면 되는 거지. 저 시행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진짜 아니었을 거야. 야 일단 저거 그 수열 부분 진도 조금만 나가고 그 풀어온 것 중에 모르는 거 질문하고 할 테니까. 야 근데 수열은 그때 등차 수열, 공기 수열 다 해가지고 원리학계만 얘기해 주겠다. 네? 야, 그래서 어디 피냐면은 거기 원리학계 어디 달렸냐 이거 26페이지 펴봐라. 26페이지. 야 그래서 일단은 근데 아마 여기서 한 학교 절반은 나오고 절반은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수업할 때 선생님한테 잘 물어봐야 돼. 수학 선생님한테 원리학계 나와요. 그러면 착한 선생님이 알려주겠지. 알겠어? 그래서 안 나온다 그러면 하지 마. 왜냐면 수능에도 안 나와. 이거는 수능에 마지막으로 1900년대에 나오고 그 뒤에 한 번도 안 나와. 알겠어? 야 그래서 원리학계라는 거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더한 금액이다 이 소리야. 알겠지? 근데 이게 왜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뭐가 있냐면 여기 A라는 어떤 애가 있어.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거든. 그러면 얘가 A라는 애가 B라는 애가 A한테 100만 원을 빌린 거야. 100만 원을 빌렸어. 그러고서는 얘가 그 1년 뒤에 갚기로 한 거야. 1년 뒤에. 알겠지? 1년 뒤에 갚기로 했는데 야 근데 생각을 해봐. A라는 애가 그러면 내가 원래 처음에 100만 원이 있었잖아. 근데 B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잖아. 그러면은 1년 뒤에 근데 받을 건데 얘가 만약에 이 100만 원을 B한테 안 빌려주고 은행에 넣었어. 그리고 은행에서 은행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5%라고 치면 얘는 이 1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놨으면은 1년 뒤에 얼마가 돼 있겠어. 100만 원에 1.05 붙은 금액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지금 그거를 못 받는 거잖아. 저 이자만큼을. 그래서 이 원리학계 문제는 뭐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뭐냐면 A가 100만 원을 그냥 안 빌려주고 은행에 넣어놨으면 이자가 5%부터 105만 원이 됐을 텐데 B한테 빌려주는 바람에 B가 1년 뒤에 갚을 때는 그러니까 이 기회비용을 잃었기 때문에 얘는 1년 뒤에 100만 원을 갚는 게 아니라 바로 100 곱하기 1.05만큼을 갚아야 된다 이 소리야. 알겠니? 야 그러니까 지금 이 원리학계 문제는 은행에 넣어놓은 걸로 이제 주로 문제가 나와서 당연히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5%씩 붙으니까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을 때도 계속 이자는 은행 이자율만큼 계속 붙는 거야. 알겠지? 야 그래서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신용카드 같은 걸 사용했을 때 신용카드에도 그 수수료 이자율이 붙어. 3개월 할부로 하면 3개월어치 이런 시중 이자율이 있는데 그만큼의 이자가 막 붙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를 쓸 때 무이자 할부라 그러면 그 이자를 안 받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살 때 무이자 할부로 뭐 예를 들어서 3개월로 해서 샀다. 그러면 그거는 정가보다 싸게 산 거야. 왜냐면은 내가 그 3개월어치 기회비용 생각하면 3개월 동안 원래 이자가 붙어야 되잖아. 그 돈이. 그걸 안 받는 거기 때문에 무이자 3개월 하면 너희들은 그만큼 싸게 사는 거야. 특히 요즘처럼 이자율이 높으면 엄청 싸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막 36개월 무이자 이런 건 진짜 엄청 싸게 파는 건 거야. 3년치 이자를 안 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다. 이 개념을 알아두고 그래서 꼭 내가 은행에 넣고 뭐 저축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그냥 뭔가 금전 거래 관계가 있으면 다 이자가 붙는다. 이 원리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야 그 다음에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이거와
복리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현실에서는 요거고 얘는 없어. 현실에는 알겠지? 현실에 없는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100만 원을 똑같이 은행에 넣어놨을 때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또 이것도 5%라고 하자. 그러면은 단리법은 계속 이자가 처음에 5만 원이잖아. 5만 원만 계속 붙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100만 원이 1년 뒤에는 105만 원이 돼 있고 2년 뒤에는 110만 원이 돼 있고 3년 뒤에는 115만 원이 돼 있고 이렇게 가는 거. 알겠지? 그런데 복리는 뭐냐면 내가 이자가 처음에 100만 원을 넣어놨는데 1년 뒤에는 105만 원이 되잖아. 그러면은 거기에 1년 뒤에는 이 전체에 또 이자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105만 원에 다시 1.05만큼 이자가 또 붙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105만 원에 1.05의 제곱만큼 붙는 거. 이런 식으로 이자가 붙는 거야. 이게 복리야. 그러니까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거. 그게 복리지. 근데 당연히 현실에서는 요거지. 복리법만 알는데 단리는 없어. 하지만 계산 방법은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시험에서 단리로 계산한 거와 복리로 계산한 거의 액수 차이를 구해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리는 처음에 이자 원금에 대한 이자가 한번 정해지면 그만큼만 계속 붙는 거. 처음 원금에 이자만 붙는 거지. 그 다음에 복리는 저 원금 플러스 이자율 즉 원리합계에 계속해서 그만큼씩 이자가 붙는 거지. 여기까지 알겠지? 그래서 단리하고 복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계산 거기에 이제 개념 1번에 그래서 단리법, 복리법 이렇게 나와 있고 얘들아 거기 계산 방법은 단리법은 그러니까 너네들 보면 알겠지만 등차 수열이지. 복리법은 등비 수열이고 알겠어? 그래서 그게 다르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러니까 100만 원은 현재 100만 원은 10년 뒤에는 100 곱하기 1.05에 10제곱이 돼 있는 거지. 알겠지? 금액이 저렇게 커진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빌려줬으면 10년 뒤에 내가 갚아야 될 금액은 이만큼인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그래서 거꾸로 이것까지 알아두면 더 좋지. 내가 원래 어떤 A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우리가 약속하기를 1년 뒤에 100만 원을 갚기로 했거든? 1년 뒤에 100만 원을 갚기로 했는데 내가 지금 달라 그랬어. 지금 내놓으라 그랬어. 그러면 얘가 1년 뒤에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지금 갚으라 그랬으니까 얘가 지금 100만 원을 주면 얘는 손해인 거잖아. 이해 가니? 왜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1년 동안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으면 105만 원이 돼야 되잖아. 이자율이 5%라 그러면. 이해 가니? 그래서 내가 1년 뒤에 100만 원은 지금 현재 갚으려고 그러면 얼마냐면 1년 뒤 100만 원은 이자율이 5%라 그러면 5%는 이만큼이 지금 현재 금액일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거를 현재 가치라 그러는데 어쨌든 요거는 예전에는 문제에 나왔는데 요즘엔 안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너희들 개념적으로 알아두면 좋으니까 현재 100만 원은 얘가 그러니까 현재 100만 원은 N년 뒤에 가치는 100만 원 곱하기 이자율 네, N제곱인데 N년 뒤에 100만 원이 현재는 얼마냐? 그렇게 따지면 얘는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으로 나눈 금액만큼만이 현재 100만 원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이건 이해가지?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이제 시작한다. 근데 이제 너희들이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2번이야. 그래서 2번이 이제 적금인데 이제 복리만 계산할 거야. 우리 단리는 안 하고. 복리로 계산하면 솔직히 단리는 되게 쉽지. 단리는 뭐 문제 나오면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적금은 뭐냐면은 우리가 매년 100만 원씩 뭐 이게 일정 금액을 계속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행에 적금을 들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이제 원금을 A만큼씩을 매년 저축을 할 거야. 이거를 1년마다 넣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첫 번째 구분할 거는 이게 매년 초에 연초에 매년 초에 이거를 적응을 하느냐 아니면은 매년 말에 적응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야. 매년 말에 적응하는 거랑 매년 초에 적응하는 거랑 요 차이가 있고 요 두 개에서 이제 식이 달라져. 그러면은 내가 이제 원금을 A1씩 해가지고 10년 동안 저축을 하는 거야. 이자율은 R이야. 그러면은 10년 뒤에 금액이 얼마가 되냐 이 얘기거든. 그러면은 일단 현재 있잖아. 얘들아 근데 너희들이 이 문제 풀 때 너희들이 일단 먼저 기억할 거는 현재 있잖아. 현재는 몇 년도간에 무조건 1월 1일이야. 여기서는 알겠어? 왜냐면 저게 1월 1일이 아니면은 우리가 그 몇 개월 지나는지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냥 무조건 현재는 1월 1일이고 10년 뒤라 그러잖아. 이거를 내가 10년 뒤 있잖아. 10년 뒤는 10년 뒤에 무조건 12월 31일이야. 알겠지? 무조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저거를 이제 달수가 바꿔지면은 엄청 복잡해지지. 근데 그거는 이제 너희들 중에 혹시 회계사 시험 공부할 사람은 뭐 그걸 공부해야 되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요것만 하면 돼. 그래서 지금 현재 1월 1일에 내가 처음에 A1을 적응을 하잖아. A1을 적응을 했어. 그럼 이 A1이 쭉 10년 뒤 10년 뒤에는 얼마가 되냐? 10년 뒤 12월 31일에는 얘가 이자가 여기 그 다음에 1월 1일, 그 다음에 1월 1일, 그 다음에 이 마지막 해 1월 1일까지 해서 10번이 붙을 거 아니야. 그치? 네, 그 현재 1월 1일, 그 다음에 1월 1일에 한 번 붙고 2년 뒤에 한 번 붙고 마지막 N년 뒤에도 한 번 붙고서 12월 31일 요때가 그러니까 마지막 요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1월 1일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자가 다 붙는다고. 왜냐면 얘가 요 1월 1일 요 12월 31일이 그 다음에 1월 1일이랑 똑같으니까.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이자가 10번 붙겠지. 요렇게 이자가 10번 붙는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A1 1년 뒤에 는 거 있잖아. 그럼 얘는 9년이 지나니까 이자가 9번 붙는단 말이야. 9번이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능도는 이자가 8번이 이렇게 붙겠지. 요거 이해갔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게 연초냐 연말이냐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사실 얘네들도 차이가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는 돈 있잖아. 10년 뒤 1월 1일 10년 뒤 1월 1일에 는 돈은 A1인데 그 돈도 1년은 묵혀 있잖아. 여기에. 그러니까 얘가 마지막 넣은 돈에도 한 번에 이자가 붙어. 이렇게. 요거 이해가니? 왜냐면 1월 1일에 돈을 넣는 건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항상 기준은 현재 1월 1일과 10년 뒤 12월 31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마지막 해 1월 1일에 는 돈은 딱 1년치 이자가 딱 붙는 거지. 그래서 매년 초에 내가 이렇게 A1씩 저축을 하잖아? 그러면 이거 등비 수열이잖아. 공비가 1 플러스 R이고 그래서 1 플러스 R 마이너스 1분의 근데 첫째 항이 요거지. 첫째 항이 요거고 공비가 10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건 10년으로 정해놨지만 N년이면 N이 되는 거지. 야 그래서 이게 매년 초에 원리학계 금액 구하는 공식이 이건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저 공식을 뭐 따로 외운다기보다 너희들 이걸 이해하면 되는 거야. 현재 1월 1일에 처음에 하나를 만들자마자 1월 1일에 넣기 때문에 걔는 이자가 10번 붙고 그러니까 첫 항하고 제일 마지막 항만 얘가 이렇게 붙고 제일 마지막에 는 돈이 이자가 한 번 붙어서 이렇게 돼서 첫 항이 이게 첫 항이다. 이게 첫 항이 요거다. 그래서 저런 식이 나온다. 이 얘기야. 알겠지? 그런데 이거를 내가 매년 말에 넣잖아? 그럼 매년 말에 넣으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일단 현재는 1월 1일이야. 1월 1일인데 이제 내가 10년 뒤에 여기에 이제 1월 1일이 있고 사실 우리가 계산하는 건 12월 31일이겠지. 12월 31일에 계산을 해야 돼. 근데 이거를 매년 말에 넣는다는 얘기는 얘는 처음에 통장을 만들자마자 바로 돈을 넣는데 얘는 바로 넣는 게 아니라 이 해에
12월 31일에 돈을 넣은 거야, A1을. 근데 이거는 사실 그 다음에 1월 1일에 넣은 거랑 뭐 똑같은 거잖아. 하루 차이니까. 그러니까 쟤보다 매년 말에 넣는다는 거는 매년 초에 넣는 거보다 1년 늦게 넣은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한마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이자가 여기까지 9번밖에 안 붙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A1 넣은 건 있잖아. 12월 31일에 넣자마자 돈을 받는 거야, 그냥. 그래서 첫 항이 A고 끝 항이 이게 되는 거야. 이해 가니? 이게 한 번씩 덜 붙으니까 그 다음에 1월 1일은 A 보면은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8제곱 뭐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차피 이거 계산할 때는 여기 이제 이자가 들어갈 거고 여기 횟수가 들어갈 거라서 이거는 지금 요 지점은 고정이거든? 요만큼 고정이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첫 항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냐 A냐. 그러니까 이때는 원리합계 금액 내가 요렇게 저축해서 얘 금액 총 다 더하면은 그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공비는 1 플러스 R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첫째 항이 A가 되는 거지. 그리고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그래서 마지막 넣은 돈이 넣자마자 받기 때문에 얘는 첫째 항이 A고, 얘는 마지막에 넣은 돈도 1년치 이자가 붙기 때문에 첫째 항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라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저것만 다 차이점인데 이것만 알면 돼. 이 둘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올 거야. 옛날에는 이제 뭐 저거 갚는 것도 나오고 막 할부 쓴 것도 나오고 이랬는데 요즘에 그런 거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이게 근데 매 연이라 그랬는데 매월로 바꿔도 똑같아. 내가 매월 초에 10만원씩 12개월, 그러니까 1년을 저축을 하는 거야. 12개월을 저축을 하는데 이자율이 한 달에 1%다. 이자율이 1%로 10만원씩 매년 초에 넣는다. 그러면 너희들이 10만원씩 매년 초에 넣는 거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돼. 제일 마지막에 넣은 10만원, 이건 1월 1일이 아니지. 매년 초인데, 이건 초인데, 이건 아무튼 1월 1일이라고 치고, 1월 1일이라 치자. 그럼 12월 1일에 넣은 돈은 10만원인데 12월 31일까지 한 달치 이자가 붙어서 1.01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첫째 항이 저게 된다고. 그래서 이자율이 요거고, 그럼 1 플러스 R이 1.01이잖아. 그치? 그래서 저 원리합계 총 금액은 1.01 마이너스 1분의 내가 넣는 돈은 10만원인데 제일 마지막 항도 이자가 붙기 때문에 1.01이 되고 요거가 12개월이 되고 이렇게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저거만 계산해주면 끝이 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제일 첫 항만 찾으면 돼. 첫 항이 10만원 곱하기 1.01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가 바뀌어서 내가 매년 말에 50만원씩 10년을 저축을 하는데 이자율이 뭐 10%다. 그러면 얼마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이거는 1 플러스 R이 1.1이지. 그래서 1분의 매년 말이니까 우리는 마지막 50만원은 말이라 그러면 넣자마자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자가 안 붙어. 여기가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넣는 돈이 오는 거지. 그래서 50만원 그냥 이게 첫째 항이고 얘는 이자가 안 붙기 때문에 그 다음에 1.1 10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거야. 그래서 뭐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뭐 별게 없어요. 저 결국 저 첫째 항에 이자가 붙느냐 안 붙느냐 그 차이야. 그 차이고 초면은 붙고 말이면 안 붙고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정리 요것만 알면 다 풀 수 있으니까 시험에 나온 거야. 너희들이 그래서 까먹기 전에 여기 132번이랑 133번 한번 해봐.
뭐라고? 첫탕이 이렇게 6천만짜리 받으니까 매년 말에 이게 첫탕이잖아. 내년 초면은 쪼는 저게 첫탕이잖아. 이자 한번 곱해진 거. 그래서 내가 아까 설명해 준 게 저거 이걸 설명해 준 거야. 첫탕이 이게 첫탕이라고. 첫탕. 마지막에 넣은 돈이 첫탕. 알겠어? 진짜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고? 그러면은 방법이 하나 있지. 저 공식 두 개를 외우면 된다. 저 개념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외우면 돼. 초에 들어가면은 이자율이 붙고 말이면은 첫탕에 이자가 안 붙고 이것만 알면 돼. 그래서 말을 갚아서 그런 거예요? 말에 찾으니까 돈은 12월 31일에 돈은 무조건 12월 31일에 찾는 거랬지 내가. 1월 1일에 시작해서 통장을 만들고. 알겠지? 저기가 이자가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말해요. 여기? 여기가 왜 이자가 붙어? 얘는 말해도 참, 야, 여기 통장을 네가 1월 1일에 만들었어. 말해 넣으니까 1년 동안 그냥 빈 통장으로 있다가 A를 넣는 거잖아. 근데 이자가 왜 붙어? 말해 넣으니까 1월 1일에 통장만 만들고 12월 31일에 돈을 넣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쟤는 1월 1일에 돈을 집어넣었으니까 1년 지나면 1년치 이자가 붙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돈을 그러니까 매년 말에 저축한다는 게 돈을 1년 늦게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가 한 번씩 덜 붙는 거야. 그것만 알면 돼. 이해 갔나? 뭐 엄청 이해하면 좋지만 이해가 안 가면 거기 두 개 공식 나오는 거 그냥 외우면 돼. 초공식 말공식 두 개만 외워서 그냥 기계적으로 풀면 된다. 어차피 이 두 문제밖에 안 나와. 그냥 공식만 영어를 다 풀 수 있어요? 다 풀 수 있어. 지금 내가 준 유형 두 개 있지? 그거밖에 안 나와 시험에 이제. 옛날에는 상환이랑 막 할부 이런 게 있어서 아까 내가 초반부터 설명한 걸 다 이해를 했었어야지 문제 풀 수 있거든? 근데 요즘에는 원리학계가 이제 거의 안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만약에 상환을 시험 문제 내면은 그 학교 선생님은 정말 미친 거지. 그것은 근데 내가 최근 5년간은 그런 선생님을 본 적은 없다. 어렵네요. 하나도 안 어려운데. 진짜 어렵다고? 그냥 초에 넣으면은 이자가 한 번 더 붙고 말에 넣으면 이자가 안 붙는 건데. 야, 그래서 이제 식을 우리가 만들어 보면은 그게 근데 너네가 지금 이 학생이라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면 겁나 껌이거든? 껌인데 지금은 니들이 왜 그러냐면 니들이 돈을 안 벌고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살아서 모르는 거야. 경제관념이 없잖아. 그냥 받는 대로 쓰고 뭐 필요하면 엄마 돈 주세요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제 이 관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나중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무이자 할부하면은 그 성적표는 그렇게 긁어대고 다 이런 게 다 그런 이유예요. 이게 다 이게 얼마나 비싸지니 이자율이 2%. 야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132번 그러니까 아까 설명으로 했으니까 조금 복잡했으니까 내가 이제 다시 그림을 그려주면서 해볼게. 연이율이 2%야. 1년마다 복리로, 야 1년마다 복리 이런 건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그냥 복리가 아니면 시험이 안 나와. 왜냐면 복리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복잡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매년 초에 30만 원. 그러니까 1월 1일에 30만 원을 넣어. 그 다음에 1월 1일에 또 30만 원을 또 넣어. 이렇게 넣는다 이거지. 이렇게 넣고 이렇게 쭉 10번을 넣겠지. 마지막에 이제 30만 원 이렇게. 야 그래서 이게 어차피 10년 동안이니까 이렇게 해서 10번은 무조건 될 거 아니야. 그치? 저 횟수는 안 헷갈리지. 야 10년 동안 적응하는데 11번을 넣을 수는 없잖아. 그치? 무조건 10번이 들어갈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넣는 거야. 지금 현재 1월 1일에 30만 원, 그 다음에 1월 1일에 30만 원, 또 1월
끝난 거야. 그런데 거기 10년 말까지 그랬으니까 내가 요거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은 여기서부터 이제 12월 31일이랬지. 그럼 요때를 기준으로 얘네들을 다 만들어야 돼. 그럼 얘가 너네들은 제일 밑에 것만 보는데 저 위에 건 볼 필요 없어. 얘가 이자가 너네들 헷갈리면 여기만 그리면 30만 원 곱하기 얘가 1년 이자를 얼마랬지? 2% 이게 돼 있잖아 이게. 알겠어? 딴 건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면 얘가 첫째 항이지. 제일 마지막 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원리학계는 원리학계 금액은 요게 공비가 돼가지고 왜냐면 요 전거는 이자가 하나 더 붙을 테니까 1.02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이 30만원 곱하기 1.02에 10개일 테니까 10개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하면 끝이다 이 소리야. 이게 끝이야. 저 끝에 것만 보는데 저게 첫 행이니까. 알겠어? 야, 저 위에 있는 뭐 처음에 넣고 쟤네들이 이자가 몇 번 붙고 이거는 계산할 필요도 없어. 저거는 필요도 없고 우린 이것만 보면 돼. 그래서 저것만 이제 계산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너네들이 저 위에 것까지 계산하면 더 헷갈려. 저 위에 건 그리지도 마. 야, 그 다음에 133번은 매년 말에 넣는 거야, 얘가. 133번은 매년 말에 저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 1월 1일인데 요때 안 넣고 12월 31일에 넣고 그 다음에 12월 31일에 넣고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10년 동안이면 어차피 이렇게 10번을 넣겠지. 10번을 저축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때 이제 처음으로 얼마 한다 했어? 15만원. 요때 처음으로 15만원이 들어가고 요때 1년 뒤에 또 15만원이 들어가는데 야 요게 계산하는 시점과 얘가 마지막 돈 넣는 시점이 똑같을 때 이거가 여기가 얼마가 되고 여기 얼마가 되고 계산할 수 있지만 저건 필요가 없는 거야. 필요한 건 제일 마지막에 넣은 돈은 15만원 10번째지 15만원 넣자마자 그냥 바로 뽑아야 돼. 알겠어? 넣자마자 뽑아야 되니까 얘가 첫째 항이라고. 그러니까 저 원리학계 금액은 이자는 0.3% 1.03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이 15만원 곱하기 1.03에 10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면 끝이다 이 소리야. 알겠어? 대신에 이제 너네가 그 공비가 1 플러스 R이라는 거는 뭐 이건 기본이니까 알 수도 있겠지. 그래서 매년 말이다 그러면 마지막에 넣은 돈은 받자마자 받는 거야. 그냥 넣자마자 빼는 거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지 솔직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첫째 항이야. 여기가 첫째 항이고 여기 첫째 항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 위에 것들은 그릴 필요도 없어. 제일 마지막 것만 그리면 돼. 알겠어? 그러면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끝이야 이게. 저 제일 마지막 것만 보면 돼. 마지막에 이자가 붙냐 안 붙냐 이것만 보면 돼. 알겠지? 할 수 있겠지?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고 얘는 이제 내신 때 이제부터는 나중에 그 자기 학교 시험에 나온다 그러는 사람만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안 나오는 사람은 이제 요즘은 아예 할 필요도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일단 개념은 요 정도 할 테니까 이제부터는 그래서 수요일에 안 오기 때문에 숙제는 뭐냐면 요거 등차수 등비수 끝까지고 문제가 좀 많이 몇 번이냐 거기 바로 몇 번이야? 거기까지 숙제야 얘들아. 등차수 등비수 끝내오기. 알겠어? 186번까지. 그렇지. 너무 많은데. 수요일에 안 오잖아 하고 이틀치 숙제다 생각하면 되지. 알겠어? 아니 저희 바빠요. 그럼 네 사정이고 바쁘면 내가 숙제 적은 반으로 바로 보내줄게. 내가 3반으로 바로 뭐 금요일부터 오면 내가 바로 거기 숙제 적은 반 보내주겠다. 어쨌든 내가 몰라. 일단 보내고 보는 거지. 보냈는데 뭐 거기도 똑같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는 내가 않은데요 보니까. 야 솔직히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알겠냐 뭐 물어볼 수도 없는 거. 어쨌든 숙제는 그만큼이다. 알겠지? 이게 숙제가 적으면 분명히 수요일에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닐 거 아니야. 나쁜 짓 하고 뭐 나쁜 짓 안 해요. 나쁜 짓? 저희 건전하게 롤밖에 안 한다고요.
이것도 나쁜 짓 하겠지 뭔가. 꼭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래야만 나쁜 짓인가? 하루 종일 전화기 붙잡고 인스타 보고 유튜브 보고 이것도 나쁜 짓이지. 그래? 건전하게 너무 나쁜 그러니까 어쨌든 숙제 알겠지?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그 삼각함수 숙제용 거 채점하고 모르는 거 질문해. 그거 오답 정리하자. 그 등차수열, 등비수열 다음 시간 숙제도 해보고 질문해라. 거기 못 채우고.